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오늘 영상은 출판사 웅진 지식하우스에서 나온 어떤 일은 그냥 벌어진다라는 책을 소개해드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어서 출판사 웅진 지식하우스의 허락을 받아 책의 일부를 읽어드리는 내용도 이 영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측근은 핵전쟁을 예고하는 발언을 해 또 한 번 서방의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갸체슬라프 볼로딘 러시아 하원 의장은 서방국들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소련이 치른 희생을 잊은 듯 보인다. 만일 서방의 무기가 러시아 본토를 공격한다면 러시아는 더 강력한 무기로 대응할 것이다. 유럽인들은 러시아의 차세대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RS-28 사르마트가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에 도달하는데 3분 20초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현재 미국과 영국 등은 서방의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도록 무기 사용 제한을 풀어달라는 우크라이나의 요청에 대해 고민을 거듭하고 있지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지난 13일 정상회담에서도 우크라이나 문제를 논의했지만 이번에도 장거리 미사일의 러시아 본토 타격 제한 해제와 관련한 발표는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러시아 하원의장의 경고성 발언이 나온 며칠 뒤 푸틴이 자랑하던 악마의 미사일은 시험 발사 도중 박살이 났고 이 사고로 발사대까지 완전히 초토화되는 대구력을 당했습니다. 독일 공영방송 도이치벨레는 러시아의 핵전쟁 위협의 단골로 등장했던 5세대 대륙간 탄도미사일 RS-28 사르마트가 시험 발사 과정에서 폭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20에서 21일 사이 아르한겔스크주의 플레세츠크 우주기지에서 사르마트 시험 발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시험 과정에서 폭발이 발생하면서 사르마트는 산산조각이 났고 발사대는 만신창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은 우크라이나 라디오 스보보다가 미국 민간 위성업체 플래닛 랩스를 통해 시험 발사 전후 르한겔스크주의 플레세츠크 우주기지 모습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보시는 위성사진에서 왼쪽은 지난 7월 10일, 오른쪽은 지난 9월 21일 플레세츠크 우주기지의 모습입니다. 사일로 부지에는 너비 62m가량 분화구도 생겼으며 녹지가 소실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분석한 미국 싱크탱크 전쟁연구소의 조지 바로스는 지하 발사대에서 대형으로 패인 구덩이가 보이고 발사대 안팎에 광범위한 손상을 볼 수 있다. 이는 미사일이 점화되거나 발사된 직후 폭발했음을 시사한다. 정보 전쟁 측면에서 이번 발사 실패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는 러시아 전략무기 체계의 실패이기도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정보 승리이기도 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실패도 중요하지만 이 사실이 외부로 알려졌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즉 러시아는 정보전에서도 패배했다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번 시험 발사 부진의 화재는 미 항공우주국 나사 화재감시 인공위성과 관측위성 수오미 NPP에도 포착됐다고 하는데요. 다만 라디오 스보보다와 도이치벨레 등 언론들은 액체연료 로켓인 사르마트가 급유 과정에서 폭발해 시험 발사 자체가 불발됐을 수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사르마트는 지난 2009년부터 우랄산맥 인근 첼랴빈스크주에 있는 연방우주공사 산하 마케예프 로켓 설계국에 의해 개발되어 온 경납고 발사형 3단 액체연료 ICBM입니다. 러시아가 그간 지상발사 핵전력의 근간으로 삼아온 옛 소련 시절 생산 ICBM R-36M 보예보다 대체용으로 개발한 것인데요. 이것이 서방에게 공포로 다가온 이유는 최대 사거리가 17,700km인 사르마트는 메가톤급 핵탄두를 15개까지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르마트에 장착된 핵탄두의 위력은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보다 2,000배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었는데요. 앞서 러시아는 2022년 2월 사르마트 첫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고 당시 푸틴 대통령은 이 독특한 무기가 러시아를 위협하려는 적들을 다시 생각하게 할 것이다라며 섬뜩한 핵 위협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탄도미사일이 시험 발사 중 폭발했으니 러시아로서는 상당히 타격을 입었는데요. 그런데 러시아는 최근 북한의 애걸복걸에서 얻은 미사일마저 모두 날리고 말았습니다. 우크라이나 독립통신사 유니안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 탄약고를 무인기로 공습해 북한산 미사일을 파괴했다고 보도하자 세계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약 150km 떨어진 러시아 보로네시주 오스트로보시스크 정착촌 솔다츠코에의 탄약 창고에서 거대한 폭발이 일었고 시뻘건 화염과 검은 연기는 수십 미터 상공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때 발생한 화재는 밤새 지속되면서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날 탄약 창고 폭발 당시 모스크바 일대의 진도 2.8의 지진이 7차례나 발생하는 타격을 주었던 것으로 드러나 당시 폭발이 얼마나 강력했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 100여 대가 모스크바 인근 초대형 탄약창을 공격한 이 사건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에 모스크바의 군사령부 탄약창을 공격한 것으로 이 탄약창에 S-300, S-400 미사일, 이스칸데르 미사일, 북한이 제공한 미사일 등이 보관되어 있었을 것이란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정도면 지난 2년여 전쟁 동안 우크라이나는 최고의 전과를 올린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민간 위성 이미지 서비스 업체 플래닛 랩스 위성 사진에서도 이날 얼마나 커다란 폭발이 있었는지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위성 사진을 보면 탄약고에서 연기가 대규모로 치솟는 모습이 정확히 관측됐습니다. 독립통신사 유니안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결정적으로 이번 작전으로 이 탄약고에 보관돼 있던 다량의 북한산 미사일을 파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사 전문가 알렉산드르 무시엔코는 폭발한 탄약고에는 포탄과 지뢰, 탄약은 물론 북한산 KN-23 단거리 미사일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는데요. 이후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 방위원회 산하 허위정보대응센터 안드레이 코발렌코 역시 솔다츠코의 탄약고 공격으로 푸틴이 굴욕적으로 김정은에게 애원했던 북한산 미사일을 파괴했다. 이란산 미사일도 같은 운명을 맞이할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달 24일에도 해당 지역의 탄약고를 드론으로 공습해 약 5,000톤의 탄약을 파괴했는데 당시에도 북한산 미사일을 함께 제거했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유니안은 이번 작전이 우크라이나 보안국 주도하에 이뤄졌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번 타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는 사건 직후 러시아 타스 통신이 보로네시주 오스트로고시스크에 비상사태가 선포됐다고 보도한 것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는 북한에서 탄약과 미사일 등 무기를 조달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부족분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최전선의 우크라이나군은 북한이 작년부터 러시아에 막대한 양의 포탄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제공하면서 이미 한 차례 홍역을 치른 바 있습니다. 지난 4일 워싱턴 DC 조지 워싱턴대 엘리엇 스쿨에서 열린 한미관계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로버트 캡키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한 작년 9월 이후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컨테이너 16,500개 이상의 탄약과 탄약 관련 물자를 조달받았다고 말했는데요. 또 러시아는 작년 12월 이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산 미사일 65발을 우크라이나를 향해 발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미사일 조달처는 북한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는 익명의 미국과 유럽 당국자들이 수개월간의 제재 경고에도 이란이 수백 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러시아로 선적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해 또 한 명의 친러시아 국가를 확인시켰습니다. 로이터 통신도 지난달 초 러시아군 관계자 수십 명이 이란에서 위성유도 단거리 전술 탄도미사일 파타흐 360 등의 사용법을 훈련받고 있으며 곧 수백 발의 미사일이 러시아로 선적될 것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이란이 서방의 경고를 무시하고 러시아에 수백 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정세에 어떠한 파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우크라이나 방공망이 막아낼 수 있는 수준을 한참 넘어서는 수천 기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한 이란이 본격적으로 러시아에 무기를 보내기 시작한 게 사실이라면 이번 전쟁의 양상이 바뀔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러시아는 최근 자신들에게 미사일과 탄약을 제공한 북한의 뒤통수를 세게 치고 말았습니다. 한국편에 붙어 북한에 타격을 주는 결정을 내린 것인데요. 지난 19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국제원자력기구 총회에서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 중단 등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됐습니다. IAEA 정기총회에서 북핵 결의안이 채택되는 건 새로운 소식은 아닙니다. IAEA 회원국들은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총회 자리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어긴 채 벌어지는 북한의 핵 도발을 일관되게 규탄해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분위기는 예년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IAEA 정기총회를 앞두고 빈 외교가에선 결의안이 컨센서스에 실패해 표결까지 가야 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었는데요. 누구보다 러시아의 결의안 반대 가능성이 크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가속한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행보가 이런 시각을 뒷받침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6월 방북해 김정은 위원장과 군사협력을 포함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장면은 양측의 밀착도를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북한에 러시아가 지원의 손길을 뻗는 모습은 다자외교 현장에서도 이미 확인됐습니다. 더구나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지난 3월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임기 연장이 무산되면서 올해 4월 활동이 종료되기도 했습니다.
신냉전으로까지 불리는 경색된 국제정세와 북러 관계를 고려하면 IAEA 총회에서 북핵 결의안이 러시아의 반대에 부딪히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우려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IAEA 회원국들의 결의안 논의 결과가 20일 컨센서스 채택으로 귀결된 겁니다. 즉, 이것은 러시아가 우려와 달리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되는 것을 용인하면서 별다른 표결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두고 러시아가 북핵 이슈만큼은 국제사회의 중론을 거스르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그동안 러시아는 중국과 더불어 북한 핵 개발에 반대 의사를 견지하던 입장이었습니다. 더구나 주변국 전체 안보의 위험 요인이 되는 북한의 핵 개발은 대북 제재와는 무게감이 다른 만큼 쉽사리 입장을 뒤집을 수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 이번 총회에서 북핵에 우호적이거나 중립적인 국가들이 없었던 점이 러시아의 선택지를 제한했을 거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평화적인 핵 사용에 공감하는 회원국이 모인 전문 국제기구의 총회 자리에서 나홀로 북핵을 두둔해야 하는 부담을 러시아 역시 지고 싶지 않았을 거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한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러시아의 의도입니다. 한국산 무기가 우크라이나에 투입되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정말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국제 정세를 보면 정말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다는 말이 절로 떠오릅니다. 갑작스런 전쟁과 국제 정세의 혼란을 계기로 한국의 방위 산업이 이처럼 급성장하게 될 줄은 사실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을 겁니다. 실제로 지금 아마존 베스트셀러로 떠오른 브라이언 클라스의 신작 어떤 일은 그냥 벌어진다는 예측 불가능한 인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여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책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원자폭탄 리틀보이가 분수공장이 들어선 교토가 아닌 히로시마에 떨어진 것은 미군 장교 부부의 애착 도시라는 이유였을 뿐이고, 당시 우연히 폭격을 피한 교토대학교 학생은 유전자 돌연변이를 통해 진화생물학 분야를 새롭게 재편한 학자가 되었다. 기상 예보를 연구하던 학자는 시간을 아끼기 위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얼결에 혼돈 이론을 탄생시켰고, 사냥터에서 죽음을 피한 오스트리아 헝가리 대공은 결국 살해당해 제1차 세계대전의 시발점이 되었다. 이처럼 세상은 우발적인 사건의 연속으로 통제할 수 없는 임의적이고 우연한 사건으로 인해 끝없이 얽히고 설킨다. 하지만 우리는 과학 발전과 함께 이 세상의 작동 메커니즘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다.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국제정치학과 교수 브라이언 클라스는 권력과 시스템의 본질에 관한 날카로운 분석에 이어 세상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다양한 학문을 꿰뚫어 통찰한다. 어떤 일은 그냥 벌어진다는 출간 즉시 아마존 올해의 책에 꼽히며 베스트셀러에 올랐고, 세상의 본질을 다양한 학문으로 꿰뚫은 흥미진진한 책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우주의 가장 위대한 생각들의 저자 션 캐럴은 이 책을 읽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측할 수 없으나 인생을 뒤바꿔 놓을 사건들에 끊임없는 폭격을 당하고 있다. 브라이언 클라스는 일련의 도발적인 사례들을 총집합시켜서 임의성의 중요한 역할을 명료하게 그려내고, 그럼에도 왜 혼돈 속에 약간의 질서가 있을 수 있는지 보여준다. 이 책을 읽고 저는 예측할 수 없는 무질서와 혼돈 속에서 분명한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현대인들에게 꼭 한번 추천할 만한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가을 날씨에 딱 읽기 좋은 책, 출판사 웅진지식하우스에서 나온 어떤 일은 그냥 벌어진다를 읽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본문과 고정 댓글에 남겨진 링크를 통해 책을 구매해서 읽어보시면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